그제 오전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한 상가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건물 잔해가 작업 중이던 인부들을 덮쳐 3명이 매몰됐습니다. 이 중 1명은 무려 14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동료 2명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경찰과 국과수는 어제부터 합동 감식과 함께 본격적인 원인 규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건물 무게를 떠받치는 내력벽을 지자체 허가 없이 무리하게 해체하다 사고가 났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점부터 현재까지 사건의 경과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치 천둥이 치는 듯한 엄청난 굉음이 일요일 오전 진주 도심을 뒤흔들었습니다. 이게 터지니까 가스 터지는 것처럼 소리는 굉장히 컸어요. 작업을 올라갔는데 좀 있으니까 신동 번개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굉음의 정체는 바로 인근에 있는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 리모델링 공사 중이던 건물의 3층 천장과 4층 옥탑방이 순식간에 폭삭 내려앉은 겁니다. 지금 1초도 안 돼서 그냥 다 무너져버리더라고요. 그대로 그냥 밑에서 택시 밑에 두 분이 다 깔렸고 택시 위에 다 한가하고 다 떨어져가지고. 건물 근처 시외버스 터미널 옆에 택시를 세워뒀던 택시기사 2명도 파편에 맞아 부상을 당했습니다. 뛰긴다는 줄 알았어요. 순식간에 막 화상탕 하는데 그래 차가 내가 밖을 나오지 못했어. 문이 안 열려있어. 근데 우리 타바로 앞뒤 유리하고 전부 다 집에 안 잡혔으니까. 공사 중이던 건물 상부는 마치 전쟁이라도 난 듯 제 형체를 찾기 어려운 상황. 붕괴 당시 현장에 있던 근로자 1명이 다친 것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건 건물 안에 있던 인부 3명이 건물이 붕괴되면서 잔해에 매몰된 겁니다. 이들의 생사 확인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즉시 구조에 나섰지만 쉬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2차 붕괴의 위험 때문입니다. 그 건물 1층, 2층까지 붕괴가 일어나면 저희 구조대원 분지 아니고 옆 건물도 피해가 많이 발생됩니다. 인명구조견을 동원해서 또 인명구조견이 요구하는 장소에 저희들이 또 거기에 집중 구조활동을 하였습니다. 구조대가 로프를 메고 잔해를 헤치며 건물 내부로 들어가 수색 작업을 벌였고 오전부터 시작된 구조 작업은 밤을 지난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초조한 시간이 계속될 무렵 새벽 1시쯤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폭 30cm 정도의 공간에 갇혀있던 45살 고모 씨를 구조견이 발견한 겁니다. 생존자 구출 당시에는 사람이 처음에 구조 위치를 우리가 파악하고 내시경 카메라에서 생존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하고 나서 요 구조자와 대화를 통해서 생존을 확인하였습니다. 14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출된 고 씨. 다행히 건강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아픈 데는 없나 물어보니까 허리 통증이 좀 심하다. 움직일 수 있는가 물어보니까 움직일 수는 있다. 작업 도중 잠시 담배를 피겠다며 자리를 비웠던 고 씨. 고 씨가 있던 쪽에 벽돌 기둥이 있어 생존할 수 있었던 건데요. 하지만 함께 작업 중이던 동료 2명은 안타깝게도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휴일에 일어난 갑작스런 건물 붕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사고 건물은 1972년에 지어져 여인숙으로 사용된 건물이었습니다. 몇 년 전 인근 병원에서 이 건물 2, 3층을 사들이면서 3층을 사무실로 쓰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던 건데요. 경찰은 낡은 건물이 내벽 철거 과정에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지붕이 내려앉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객벽을 허물다 보니까 하중을 이기지 못한 3층 지붕과 4층 건물이 한꺼번에 내려앉으면서 3층, 4층이 붕괴되게 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고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철근빔이 사용된 1, 2층과는 달리 3, 4층에는 철근 없이 블록으로만 쌓아 올렸다는 겁니다. 현장에 있던 근로자에 따르면 공사 당시에도 위험해 보였다고 하는데요. 기둥도 없고 벽돌만 싸가지고 벽돌로 받쳐놓고 위에 철근도 별로 안 넣어놓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위험해서 뭡니까 받치는 아시바를 받치고 했는데도 붕괴가 됐어요. 철근 없이 쌓아 올린 낡은 건물에서 내벽을 제거하자 건물이 버티지 못하고 지붕이 내려앉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해당 건물은 용도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 용도가 바뀔 경우에 용도 변경 신고나 허가를 듣게 되거든요. 안 했죠. 만약 공사 당시 철거한 벽이 건물의 하중을 떠받치는 내력벽이었다면 위법이 됩니다. 내력벽이라는 거는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벽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벽은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벽을 손을 댔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위법이 되는 거죠. 게다가 옥상에는 언제 지었는지 모를 옥탑방까지 있어 불법 증축 의혹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평소에도 해당 건물이 위험해 보였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보면 진짜 너무 불안했고, 요 세부 뒷날 건너편 그게 너무 오래되니까 삭다 건물 다 불안해요. 하지만 소규모 개인 건물의 경우 지자체의 점검 대상이 아닌 탓에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뭐 별도로 저희들이 뭐 그걸 해서 안 된다 하는 건 없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점검이 있거든요. 개인 건물을 노화된 걸 좀 안 되지는 않거든요. 경찰과 소방서, 시청 등 관계기관은 어제 합동 감식을 벌이고 철저한 원인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실질적인 하자가 무엇인지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이런 걸 따져서 건축주나 공사를 시공하려고 했던 병원 관계자나 기타 관련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진주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소규모 노후 건축물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